안녕하십니까? 현재의 시황을 구루들의 주식 명언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구루 인덱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삼성전자 주주부분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머스크가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는다고? 그럼 삼성 파운드리 물량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끝이 나나? 지금 팔아야 하는가? 오늘 그 불안의 실체를 데이터와 팩트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구루들의 지혜와 함께 지금이 왜 흔들릴 때가 아닌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라팹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칩을 확보하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 테라팹에서 AI와 로보틱스, 우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용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겠다. 테라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공동 운영하는 초대형 반도체 생산 시설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파운드리가 아니라 설계, 생산, 테스트를 한 건물 안에서 처리하는 수직 통합 반도체 공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내세운 테라팹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 생산. 2. 정밀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내재화를 통한 설계 생산 피드백 루프 구축. 3. 테슬라 AR 자율주행 칩, 스페이스X 위성통신 칩, 옵티머스 로봇 전용 칩 자급자족. 네 번째, 총 투자 규모 약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 이상. 다섯 번째, 머스크 표현에 의하면 우주 문명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구축.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인 비전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언과 실현 사이에는 항상 큰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의 과거 사례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발표가 나오면은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하곤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고 언론은 헤드라인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과거 발표와 실제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9년 로보택시의 개발의 경우 1년 내에 100만 대 자율주행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범 서비스로 이어진 건 2024년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역시 2019년에 2021년 양산 시작을 약속을 했으나 실제 양산에 돌입을 한 것은 2023년 말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완전 자율주행 FSD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2019년 스타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이퍼루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머스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그것이 곧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산업의 현실은 그의 열정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 지점이 바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워렌 버핏의 첫 번째 명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시장 일부는 테라팹 발표 하나에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작 테라팹의 구체적인 완공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려움은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요? 자, 이제 왜 테라팹이 단기간에 삼성전자를 위협하기 어려운지 세 가지 핵심 장벽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제조업 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 1.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핵심은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단 한 회사, 네덜란드의 ASML만이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이 약 50에서 60대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우선 공급 순번도 TSMC와 삼성, 인텔 등 기존 파운드리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삼성 평택 공장 사례의 경우 설비 증서로 실제 양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테라팹이 내일 당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ASML의 장비 공급 순번에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파운드리들이 이미 수년치 발주를 넣어놓은 상황에서 테라팹이 필요한 장비를 빠르게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벽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이란 생산한 칩 중에 불량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율 확보가 파운드리 산업의 진짜 핵심입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바로 정상 생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은 500에서 약 1000단계에 달합니다. 이 수백 단계의 공정을 하나하나 안정화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과정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 시작부터 수율 안정화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TSMC도 3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라팹의 경우 경험치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율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이 수율 노하우를 40년 이상 쌓았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적 자산입니다. 테라팹이 아무리 최신 장비를 들여놓아도 이 경험치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장벽 세 번째입니다. 머스크는 테라팹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16개나 나열하며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테라팹을 가동할 핵심 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반도체 공정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테슬라가 뛰어난 소프트웨어 AI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장벽을 종합하면 테라팹이 실질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에서 2031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과연 테라팹 발표가 삼성전자에게 지금 당장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의 AI 칩을 수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하며 차세대 AI 칩 A16을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팹이 완공되더라도 이 계약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테슬라 칩을 계속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라팹을 짓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칩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누적된 기술 우위는
표에 제시해드린 것처럼 매우 강력합니다. 반도체 사업 약 40년과 누적 기술력 및 수율 노하우를 가지고 메모리, 파운드리 동시 운영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팹이 목표로 하는 월 100만 장 이상의 웨이퍼 생산량은 현재 세계 1위 TSMC의 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이미 그 수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40년 기술 축적과 비교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테라팹의 실체와 반도체 업계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잃는 방법은 패닉에 빠져 준비도 안 된 채 매도하는 것이다. 조정을 예상하거나 대비하려다 실제 조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어왔다.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 테라팹 발표 하나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닉셀링입니다. 실체도 없는 공장 선언에 반응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표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테라팹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 삼성전자는 이미 몇 세대 앞선 공정으로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한 번 앞서면 계속 앞설 수 있는 기술 선점 효과가 강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테라팹을 장기적 변수로 완전히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 10년 후의 변화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위협이냐,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냐는 투자 판단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5년 후의 위기이지 오늘의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투자자는 단기 뉴스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삼성전자의 기술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40년의 수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흔들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찾아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지 근거 없는 공포에 흔들리지 않도록 팩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